이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의 배우자가 전생에 이미 정해진 인연이라는 사실을 들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충격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깊은 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결혼 생활은 때로는 아름다운 꽃길 같다가도 때로는 험난한 가시밭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있는 배우자가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고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질 때도 있습니다. 혹시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집안일에 지쳐 배우자와의 관계마저 소원해진 경험은 없으신가요? 많은 현대인들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갈등은 개인의 행복 지수를 50% 이상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부부간의 의사소통 부족은 이혼율을 40%까지 높인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정 전체의 행복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단순히 운명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사랑하는 연인이 아닌 전생의 인연으로 맺어진 부부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인연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는 여러분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3개월 안에 변화시킬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오늘 배우게 될 5가지 위대한 명언과 실천법을 통해 명언 챌린지에 동참해 보세요.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여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부부 인연이 전생에 이미 결정되었다는 말에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혹시 지금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 이상 좋게 만들 수 없다고 포기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현실의 어려움에 갇혀 미래를 상상하는 것을 잊곤 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창의력을 통해 세상을 혁신하며 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는 1929년 10월 26일 미국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지식은 우리가 아는 모든 것과 이해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지만 상상력은 온 세상을 품고 앞으로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될 모든 것을 품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한 워킹맘은 잦은 야근과 육아로 지쳐 배우자와의 대화가 줄어들고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무기력함을 느끼고 퇴근 후에는 아이를 돌보는 것에 에너지를 모두 소모하여 배우자와는 형식적인 대화만 나누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아인슈타인의 이 명언을 떠올리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어떤 행복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사이 좋아지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넘어 매주 한 번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한 달에 한 번은 자녀를 친정에 맡기고 불만의 데이트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도 배우자에게 먼저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작은 감사 표현을 하는 자신의 모습도 상상했습니다. 그녀의 꾸준한 노력과 긍정적인 상상력 덕분에 배우자와의 관계는 놀랍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배우자 또한 그녀의 변화에 반응하여 함께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둘 사이에는 다시 활기와 웃음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심상화는 스트레스를 30% 감소시키고 목표 달성률을 20%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는 상상력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임을 의미합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캐럴 드웩 박사는 그녀의 저서 마인드셋에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강조하며 상상력의 중요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즉, 우리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미래를 상상하고 믿는다면 그러한 미래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내적 동기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배우자와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3개월 안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 그 변화를 생생하게 상상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1분 동안 배우자와 함께하고 싶은 가장 행복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배우자의 따뜻한 미소, 함께 나누는 즐거운 대화,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를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생생한 상상은 여러분의 무의식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심어주고 그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첫째 실천법으로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배우자와 함께 만들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5분 동안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을 넘어 배우자의 표정, 목소리, 함께 맡고 싶은 향기, 심지어 함께 느낄 감정까지 오감을 동원하여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긍정적으로 프로그래밍할 것입니다. 둘째 실천법으로는 주말에 배우자와 함께 20분 동안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상적인 대화를 넘어 우리는 어떤 부부가 되고 싶은가? 1년 뒤, 5년 뒤,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가? 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서로 어떤 삶을 꿈꾸고 어떤 부부가 되고 싶은지 진솔하게 이야기 나누며 공통된 비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혹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다음 챕터에서는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비밀을 공개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진정한 자유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때로는 구속감이나 답답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외부적인 조건이나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나 관계가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잦은 늦은 귀가나 무관심한 태도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상하고 마치 자신이 배우자에게 묶여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간디는 1947년 인도의 독립을 이끌며 이 명언을 통해 진정한 자유는 외부 환경이 아닌 자기 내면의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영국 식민 지배라는 압도적인 외부 권력에 맞서 싸우면서도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단단한 신념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삶은 내면의 평화와 자유가 외부의 억압을 이겨내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은 배우자의 잦은 잔소리와 사생활 침해에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그는 배우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려 애썼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결국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잔소리를 하면 반박하거나 화를 내기 일쑤였고 이는 곧 부부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간디의 명언을 떠올리며 외부의 상황이 아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의 잔소리가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그리고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배우자의 말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아내가 나에게 어떤 것을 바라는 걸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오해를 사고 있는 걸까?
같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배우자의 잔소리를 자신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불안감이나 무력감과 연결시켜 생각하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배우자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놀랍게도 잔소리가 줄어들고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내면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관계 만족도가 50% 이상 높다고 합니다. 특히 정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폭발하기보다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는 경향이 강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관계의 자유가 단순히 독립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깊은 연결에서 비롯됨을 시사합니다. 세계적인 명상가 틱나탄 스님은 그의 저서 화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때 비로소 타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답답함을 느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3개월 안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싶다면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배우자의 행동이 있다면 그 행동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잠시 멈추고 관찰해 보세요. 그 감정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는 없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외부의 상황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실천법으로는 매일 아침 10분씩 조용히 앉아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명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이 명상은 여러분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실천법으로는 배우자와 갈등이 생겼을 때 바로 반응하기보다 5초 동안 멈춰서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숨을 깊게 들이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멈춤은 감정적인 폭발을 막고 이성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이끌어내는 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샵 위대한 명언 챌린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 챕터에서는 성공적인 관계를 위한 핵심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다라고 했습니다. 배우자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거나 어렵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잊곤 합니다. 마치 너무나 당연한 존재처럼 여기거나 혹은 너무 친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미디어 거물이자 자선사업가인 오프라 윈프리는 2008년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이 명언을 통해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가난과 역경,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기에 성공할 수 있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감사가 단순히 좋은 감정을 넘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동기가 됨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부는 오랜 결혼 생활로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져 감사의 표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매일 아침 정성껏 차려주는 식사를 당연하게 여겼고, 아내는 남편이 퇴근 후
집안일을 돕는 것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불만만 쌓여가고 작은 다툼도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오프라 윈프리의 명언을 듣고 매일 작은 감사라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오늘 아침 식사 정말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힘들었을 텐데 퇴근하고 바로 설거지해줘서 고마워요. 와 같은 진심 어린 말들이 쌓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남편도 아내의 변화에 감동하여 먼저 오늘도 고생 많았어. 당신 덕분에 집이 행복해. 와 같은 감사의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표현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관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한 연구에 따르면 감사 표현은 관계 만족도를 30% 이상 높이고 부부간의 갈등 해결 능력을 25%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하고 행복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감사가 개인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관계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는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강력한 긍정적 감정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 요소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배우자에게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건넨 적이 언제인가요? 3개월 안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따뜻한 변화를 느끼고 싶다면 지금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해준 작은 행동이나 배려를 떠올려 보세요. 배우자가 아침에 커피를 타줬던 것, 퇴근 후 힘들게 장을 봐왔던 것, 혹은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감사의 순간이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첫째 실천법으로는 3일간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배우자에게 감사했던 작은 일 3가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내가 좋아하는 빵을 사다 줘서 고마워. 내가 힘들어할 때 말없이 안아줘서 고마워. 와 같이 사소한 것일지라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실천법으로는 매주 한 번 배우자에게 진심을 담은 감사 카드를 써주는 것입니다. 거창한 내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짧은 메시지라도 직접 쓴 글은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마음을 글로 전하며 관계의 깊이를 더해보세요. 배우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샵이대한 명언 챌린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 챕터에서는 목표 설정의 중요성과 그것이 부부 관계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을 알려드립니다. 스티븐 코비는 목표 없는 삶은 표류하는 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이루고 싶은 공동의 목표가 명확하게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개인적인 목표는 가지고 있지만 배우자와 함께하는 관계의 목표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승진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지만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그냥 잘 지내자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리더십 권위자이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인 스티븐 코비는 이 명언을 통해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목표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목표가 명확해야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있고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 한 젊은 부부는 각자의 커리어에만 집중하다 보니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대화도 단절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고 아내는 자기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어도 각자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거나 피곤하다는 핑계로 대화를 회피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스티븐 코비의 명언을 접하고 부부의 공동 목표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매주 30분씩 시간을 내어 서로의 꿈과 바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공동 목표들을 세웠습니다. 주말마다 30분씩 함께 공원에서 산책하며 대화하는 시간 갖기, 내년 해외여행 한번 가기, 5년 안에 내 집 마련하기, 10년 뒤에는 두 사람의 이름을 딴 작은 카페를 여는 것과 같은 목표들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극복하려는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공동의 목표는 단순히 달성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 됩니다. 인디애나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공동의 목표를 가진 부부는 관계의 만족도가 40% 이상 증가하고 갈등 발생률이 20% 감소한다고 합니다.